이렇게 나가버리면은 나중에 회복 탄력성이 없잖아. 고무줄을 당겼다 탁 돌아와야 되는데 하도 늘려가면 돌아오지 않아. 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합당 논의를 할 때 분명히 정강정책에 대한 얘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공천 의원이 이걸 예견해서 최소한의 미니멀리즘이라고 얘기한 거야. 너무 많은 걸 내지 말자 우리가. 나중에 이것도 복합적으로 또 얘기하기 어려우니 조금씩만 내놓고 하기 쉬운 것만 일단 꺼내놓고 가보자. 국민들 이렇게 늘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회복 탄력성 사라지면은 그다음 나간 대로 못 돌아오잖아. 짐나간 꼴이 되니까. 그래서 먼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3지대에서 가장 많은 뉴스를 그래도 점령하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인데 총선 공약을 내세웠어요. 자, 파격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지하철 이야기로 논란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대놓고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장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에겐 병역을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네. 이준석 대표가 쓴 책도 제가 읽어봤어요. 거부할 수 없는 미래. 근데 그 책이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공약 내고 있는 것들의 기본 바탕이 깔려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린 거면 이준석 대표가 왜 본인이 전직 당대표인데 왜 창당준비위원장을 안 맡고 정강정책준비위원장을 맡았느냐라고 제가 몇 번 제가 사전에 좀 방송에서 분석을 했는데 예측하셨군요. 이거예요 바로. 전 그래서 이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창당준비위원장들은 뭐 천하람도 하고 허나도 하고 이렇게 하라 시키고 본인은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장 실체에 집중했군요. 그렇죠. 결체는 남한테 맡겨. 가장 본인이 이슈가 될 만하고 전선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사회적인 말하자면은 논란을 유발할 수 있고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고민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일이 것들이거든요. 사실 우리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겁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 병력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금 2020, 그러니까 10년만 더 지나면 이제 군사를 우리 총 군사 수가 군인 수가 뭐 15% 20% 이상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면한 현실인데 정치권 누구도 이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 포인트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공무원 되지 마의 포인트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여자도 군대를 가의 포인트가 있는 여자도 거야? 군대를 가야죠. 근데 그게 포인트가 포장은 있는 거다? 그건데 네. 포장은 그건데 이걸 끼워 넣음으로써 이른바 젠더 갈등을 또 촉발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대남들은 확실하게 환호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공적인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인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게 세대 갈라치기도 되고 젠더 갈라치기도 된다는 거죠. 그건 분명한 거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서 사골 토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건 진짜 사골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준석 대표는 한국 청년 정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움직이면 청년들이 정치에 뛰어들면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기대를 했더니 갈라치기 기술자가 돼버렸어. 펴없겠다면 세대도 갈라치고 남녀도 갈라치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청년들이 정치를 많이 할 텐데 저는 적극적으로 세대 간의 비율에 맞춰서 국회에 입성하도록 해야 된다. 사회 각 부문별 대표자들이 들어가는 게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쪽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우리 사회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 안에서 모여서 그냥 당에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여러 가지 정치를 좀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쪽에 가까운 사람인데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세대 간의 남녀 갈라쳐가지고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잖아요. 다 이런 방식으로 정치하는 거는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예요.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진짜 청년 정치인으로서 국민한테 호소하고 대안을 만들 거면 예를 들면 저출산 심각합니다. 청년들 너무 힘듭니다. 어제 제가 본 뉴스가 뭐였냐면요. 청년 부부들, 그러니까 결혼하는 청년 부부들의 합산 소득을 보니까 7천만 원이 넘어. 그러니까 7천만 원 정도는 돼야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거꾸로 말하면.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엔 돈 없으면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거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낳으려면 그런 거 해야 합니다. 보육 문제 해야 합니다. 교육 문제, 이거 점점 일부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으로 다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전국 지역 소멸이나 이런 거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 대학 살리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연설문에서 했던 걸 이준석 대표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 사회가 이러면 다 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사람이 기껏 내놓은 공약이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내놓은 공약이 뭐 노인 무임승차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들도 그 소방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 되려면 군대 갔다 와야 됩니다. 기껏 내놓은 게 이겁니까? 아니 그거 오, 잠깐만요. 이겁니까? 그건 흥분할 얘기 아니고 아니 저는 아니, 제가 안철수 대표처럼 보이면 안 되는데. 저는 추미애처럼 보여. 추미애처럼 예. 보였어요. 괜찮아요. 제가 보기 안철수보다는 추미애 가까웠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꽈라고 제 얘기 안 이준석- 했네. 이준석 대표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약을 해법이 없이 던져놓는 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도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준석 대표의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동일할 예, 거를 예. 뭐를 추구하고 싶어 하는지도 알겠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 방법을 다소 매우 일관적으로 늘 갈라치기를 통해서 추구하다 보니 이준석 대표의 목적이 공익에 있는 거야? 갈라치기에 있는 거야? 이제는 이게 혼돈스러워요. 살짝. 펴는 거에 있는 거죠. 갈라쳐서 펴놓는 음, 거? 음. 아. 아니, 어쨌든 네. 효능감을 받잖아요. 본인이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것이 이제 득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효능감을 받잖아요. 봤으니까 할 거야, 할 거는 같은데. 근데 젊은 정치인이 갈라치기를 목적으로 그런데 생각하는 건 좀 못해. 저도 지적하고 싶은 건데 개혁신당이 음. 청년 신당이 아니잖아요. 특정 계층의 신당이 아니고 특정 연령대 신당이 아니잖아. 개혁신당이라는 말은 우리 자체의 전반적인 개혁을 가져오겠다는 그렇다면은 최소한 제3지대가 수긍할 만하고 동의할 만한 것을 꺼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분히 논쟁적이고 음.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거 찬반이 너무 팽팽한 이런 것만 꺼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네. 이렇게 논쟁적인 이슈들을 꺼내면은 구민주당 다들 탈당 그렇죠. 다들 예. 민주당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그렇죠. 어려워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뭐냐면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나중에 회복 탄력성이 없잖아요. 고무줄을 당겼다 탁 돌아와야 되는데 하도 늘려가면 돌아오지 않아. 그러져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당 논의를 할 때 분명히 정강 정책에 대한 얘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공천 의원이 이걸 예견해서 최소한의 미니멀리즘이라고 얘기한 거야. 너무 많은 걸 내지 말자 우리가. 나중에 이것도 복합적으로 또 얘기하기 어려우니 조금씩만 내놓고 하기 쉬운 것만 일단 꺼내놓고 가보자. 국민들 이렇게 늘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나가버린 했어. 거야. 그러니까 네. 이게 회복 탄력성 사라지면은 그다음 나간 대로 못 돌아오잖아. 짐 나간 꼴이 되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생각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민주당 니네들이 나하고 화학적 결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동의가 돼야 될 거야라고 하는데 글쎄요. 근데 이게 과연 나중에 물론 급하면은 급한 대로 알겠어 일단 덮고 봉합하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게 정당의 옳은 모습인지 제3지대의 정신을 추구하는 정당의 모습인지를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 탈당파들 당의 미래들어갔는데 개혁미래당이네요. 맞다. 개혁미래당 굳이 개혁자를 왜 집어넣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거기는 개혁자 집어넣는데 개혁자 정작 들어간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아예 뭐 합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지금 못 합쳐요. 이제 허은하 의원이 90% 이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조홍천 의원도 제가 볼 때는 안 80% 돼요.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애초부터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예. 지금도 역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안 근데 될 저는 거라고 또 봐요. 결국엔 된다고 봐요. 오 왜요? 각각 이유를 대주세요. 절박성 때문에. 기호 3번이라는 단일 기호가 갖는 매력이 커요. 그리고 벌써 선거구제가 이제는 병리평 플러스 이제 준연동형 케이블쇼 가든가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절충안으로 간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역구 출마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기호 3번이 주는 매력이 크죠. 절박하죠. 그렇게 하라고 네. 국민들이 제3세력한테 기대감을 모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다양한 가치와 이념, 어떤 정책적 대안을 그렇죠.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이 아주 힘은 없지만 이제 막 신생아는 예를 들면 기후위기 대응 문제를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다 제각각이고 굉장히 복합적인데 근데 정치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큰 정당에서 모든 거 다 소화하지도 못하고 다 보수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또 국민들의 표 한 40%에서 50%가 그냥 버려지는 사표가 되니
그런 정치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야 국회 역동성이 생긴다. 정치의 역동성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게 출발했는데 결과는 이성. 근데 보니까 제3세력인데 우리가 대안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이합 집산하고 여기다 이삭 죽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같이 살기 위해서 국민 의석들 더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맞지도 같이도 안 맞는데 자 같은 집으로 다 모여. 이게 뭐 하는 이게 거야? 아니, 옳고 연동형 아니, 비례제를 아니, 유지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김평론가님 옳고 의견, 그름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보는 정치는 안 김평론가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네. 지금 표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20, 30대 친구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실리적이고. 이 사람들 표를 보고서는 지금 제3지대로 온 사람들인 건데 단순히 산수 플러스를 위해서 그들이 뭉치면 어차피 곧 깨질 게 빤히 보이는 트롯 가수와 아이돌 가수의 합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합쳐질 경우 그 사람 과연 20, 30대들이 표를 줄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표가 될 것 그쵸. 같은데요. 그 얘기니까 정치는 제가 옳고 그름의 선악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판단의 네. 영역이기 때문에. 아니 윤 대통령은 선악의 영역이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건 보니까. 너무 과도한 자기 한동훈 확신이고. 위원장도 역시 과도한 자기 마찬가지잖아요. 확신이고요. 뭐 나도 거기에 대해서 논평하고 싶진 않고 하여튼 아니 논평을 해야지 거기에 선악이라뇨. 대해서. 선악이라뇨. 공산 전체주의 세력 자, 척결하고 오케이. 86 운동권자를 잠깐 창문 닫고 치고 아니 척결한다면 들어올까요? 그러면 닫고 치고 이재명 들어오세요. 대표도 네. 선악의 영역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재명 대표는 여권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제3지대가 합하고 안 합하고는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할 수는 있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그 조홍천이 예견해서 최소한의 미니멀리즘으로 가서 우리 부딪히지 말고 나중에 합당이라도 하는 틀을 마련하자라고 가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많이 꺼내놔가지고 너무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질러놨어요. 그래서 후속을 해서 나중에 화학적 결합이 된다? 어쨌든 그건 뭐 지켜볼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했을 때 저는 국민들이 그러면 이거를 정말 온전한 제3지대로 인정해 줄 것인가는 판단의 영역으로 맡겨야죠. 저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투표를 포기하면 포기하든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얘기했지만 정치인의 책임 정치는요. 책임 윤리는 나중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의 문제를 책임지는 것도 책임지는 거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까지도 책임지는 게 책임 윤리예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장 내가 의석을 얻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와도 다 손잡겠다고 하면 나중에 대선 때 가까이 되면 또 당 다 깨질 거 아니에요? 이준석은 손잡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아직은 계속 네, 콧대 높아요. 아직은 콧대 높아. 저쪽에서 이제 급해지면은 더 이준석 대표는 가만히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나랑 같이 해! 뭐 막 달려올 거라고? 아니 어느 정도 줄이겠는데 급하기로 치면 저기가 더 급하다는 얘기.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원론적인 얘기지만 말씀드렸잖아요. 판단은 당연히 유권자가 하는 거죠. 하는데 내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 존중해요. 제가 비판은 하지만 내가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준석 대표를 뭐라고 하겠어요. 며칠 전에 만났는데 악수하는데 싸늘하더라고. 그것도 제가 느끼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갈 길을 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국민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예. 이낙연 대표도 역시 민주당 탈당파들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으면 정당하게 호소하고 판단 받으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드리는 말씀이 이제 이제 중텐트인 건지 별채인지 모르겠어. 이쪽에 네. 별채, 이쪽에 별채인 건지 모르겠는데 두 텐트가 지금 합쳐져서 빅텐트가 온전한 빅텐트가 되느냐의 1번 악재가 이제 자꾸 이렇게 너무 널려놨다는 거. 두 번째 악재로 또 꼽히는 게 뭐냐 하면은 조홍천 의원 등이 있던 그 새로운 원칙과 상식인가요? 예. 지금은 새로운 개혁 개혁 미래당으로 개혁 바뀌어졌는데 미래당. 바로 그거예요. 개혁 미래당이 28일에 이제 선언을 한 것, 개혁 미래당이 된 것. 요 당이 이준석으로 갈까 이낙연 신당으로 갈까 하다 이낙연 신당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합쳐짐으로써 이쪽은 탈민주당이라는 정치성이 더 강해지면서 이렇게 합쳐지기가 더 힘들어진 거 아닌가. 맞아요. 합쳐지기 아니, 악재가 된 거 아닌가. 제가 당명 지은 거 보면서 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고 이렇게 혹시 지난주에 얘기를 안 했었나요? 그러니까 미래 대연합하고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미래가 미래. 만났어. 음. 결혼을 했어. 네. 근데 어떻게 개혁이 나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뭐가 좋았을까요? 네? 어디 개혁신당 쪽에 누군가가 들어왔나? 어? 이건 뭔가 느낌이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만날 거면 전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까지 본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거고요. 또 민주당 이른바 이제 강성 당원들
거기에 대한 반발에 좀 지친 측면도 있을 거예요. 뭐 그거는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할 때부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뭐 적극적 지지를 보내는 일부 당원이 있는 거죠. 저는 온건한 당원들도 꽤 많다고 봐요. 근데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이런 거지만, 더 강성이 돼가는 이유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검찰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집권한 거기에 대한 반감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사적인 작용들이 나타나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는 거기에서 꿋꿋하게 참고 있었어야죠. 이재명 대표 뭐 사법 리스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거기 참고 있으면서 당에 기여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면 마음이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스스로 하여튼 그걸 버리고 뛰쳐나왔어요. 나왔으면 자기가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얘기할 거면 그 정신을 딱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야 나중에 언제 가서 정계 개편이 되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 쪽하고 개혁신당하고 미리 그냥 섞어버려요. 섞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헤쳐 모여 합시다. 그러고 확 틀어놓고 다시 모이라고 하면 무슨 뭐 자석 앞에 쇳가루도 아니고 그냥 막 다시 모여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건 이제 약간 김영삼 정신인 거죠. 김대중 정신. 김영삼 정신이 가깝겠네요. 네. 네. 근데 뭐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하던데 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합쳐진다. 예. 뭐 당위성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르신데, 뭐 당위성에 대해서는 두 분이 생각이 같으신데 그리한 현상에 대한 예측이 좀 다를 뿐인 건데, 합쳐진다 팟이잖아요. 합쳐진다. 그러면 그 당은 얼마 정도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지속성. 대선 때까지. 삼국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오래요? 아니, 대선 직전까지겠죠. 그러니까 자, 오. 저 삼국지 이런 말 이준석, 나옵니다. 이낙연 대표를 각각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아니, 생각 안 그러니까 해요. 제 얘기는 이제 이걸 인용하려고 한 거예요. 네. 합구필분, 분구필합이다. 그러니까 합해지면 반드시 나눠질 것이요. 네. 나눠지면 반드시 합해질 것이다. 이게 네.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 우리의 총선은요. 합해지면 반드시 나눠지는 식이고, 대선은 나눠진 게 반드시 합해지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은 분화됐어요. 하지만 나중에 되잖아요. 제각각 그 본류로 들어갈 겁니다. 본류로.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게 우리나라 대선의 법칙이라고 봐요.